오늘은 충격량과 운동량 둘의 관계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우리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충돌 사고 현장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이 충돌 사고를 100%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돌이 발생할 때 얼마나 충격을 잘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죠. 오늘은 이 충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 위에 달걀을 떨어뜨려 봅시다. 달걀은 중력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머리에 닿는 순간 멈추게 됩니다. 이때 이 머리와 달걀은 서로 힘을 작용하겠죠. 이때 가해진 힘에 의해서 달걀은 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 이제 달걀이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충격은 힘 F와 큰 관련이 있고요. 이 힘 F가 또한 이 달걀의 움직임을 멈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종합하면 뉴턴 제2법칙에 의해서 이 시간의 변화 동안 운동량의 변화를 유발시키고요. 이를 운동량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이 변화하는 건 그때 작용하는 알자 힘뿐만 아니라 힘이 작용하는 시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요 둘을 충격량으로 정의를 하고요. 기호로는 I를 사용하고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시간의 단위, 세컨드를 곱해서 뉴턴 세컨드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과 같다는 겁니다. 즉 충격이 가해진 양만큼 운동량이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타자가 공을 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공이 이 타자를 향해서 날아오다가 타자가 휘두른 방망이를 맞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게 됩니다. 공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을 3이라고 해보죠. 그 운동량을 가지고 날아오다가 방망이를 맞고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때 운동량을 5라고 합시다. 저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라는 겁니다. 크기만을 가지고 3에서 5로 변했기 때문에 이만큼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부호를 붙여서 방향을 표시를 해주고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는 8이 되겠군요. 운동량의 변화가 8이라는 말은 이 식에서 보듯이 충격량 또한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공이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해 봅시다. 힘은 충돌이 더해지면서 강하게 작용했다가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떠날 때 다시 줄어드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죠. 충격량은 물체에 작용한 힘에다가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정의를 했다, 그죠?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변화하는 경우에서는 이걸 그래프에서는 구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적이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이 야구공이 받는 최대 힘이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요 꼭 지점의 값이 최대 힘이 될 거고요. 충격을 대비하는 설계를 할 때는 안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최대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힘이 계속 변화하는 경우에는 이 힘의 평균값, 이렇게 F 위에다가 이게 선을 그어서 평균값을 표시하고요. 전체 충격량을 힘이 작용한 시간으로 나누어서 평균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평균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이 붉은색 그래프의 아래 면적과 같겠죠. 참고로 이 충격이 작용할 때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녀석이 클수록 우리 몸은 강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직접 구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전에 운동량의 변화가 충격량과 같다는 걸 이용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한 다음 이게 충격력과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고 이 충격량이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이라는 걸 이용하여 평균 힘을 구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시 문제 하나 풀어보죠. 0.15kg인 야구공을 처음에 오른쪽으로 30m/s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쳤더니 반대 방향으로 40m/s로 날아갑니다. 그럼 이때 먼저 운동량의 변화부터 계산해보죠.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서 변화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방향을 따라서 부호를 결정을 지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은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고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0.15 곱하기 40이고요. 처음에 운동량은 0.15 곱하기 30이죠. 그래서 이걸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10.5kg/m고요. 이때 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으로 이만큼의 운동량이 변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충격량 또한 마이너스 10.5 뉴턴 세컨드고요. 크기는 10.5, 방향은 왼쪽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만약 야구공과 방망이가 접촉하는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 0.01초라고 했을 때 이 야구공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한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고요. 충격량의 크기가 10.5, 힘이 작용한 시간 0.01. 이를 F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평균 힘 F는 1050N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물체에 일정한 크기의 충격량이 작용했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 이 델타 T를 더 길게 해버리면 평균 힘의 크기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균 힘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뜻은 우리 몸이 혹은 물체가 받는 충격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자동차가 충돌될 때를 살펴보면 이 자동차의 앞부분이 이만큼 있었겠죠. 이 부분이 충돌되면서 찌그러지는 동안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탄 사람이 충격을 덜 받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떤 특정한 값의 충격량이 발생했을 때 충돌 시간이 짧을 때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충돌 시간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경우 모두 충격량은 같기 때문에 면적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충돌 시간이 긴 경우에 힘의 최대값도 작고요. 당연히 평균값도 이 흰색 그래프보다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핵심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늘릴수록 우리가 받는 충격은 줄어든다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에어백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가 곧장 핸들에 부딪히게 되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 사람의 머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이 에어백이 작동하게 되면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사람이 받는 충격이 덜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충격량이 어떻게 정의되고 운동량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힘이 작용하는 시간과 충격력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